21번부터 보세요. 함수 fx는 x-1 절대값 x-a의 극대값이 1이 될 때, 얘들아 보통 이것도 예전 그 6월 모의평가에서 이게 좀 비슷한 문제가 있기는 했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는데 뭐 극대값 얼마를 갖는다를 가지고서 a는 뭐 양수가 되겠구나, 음수가 되겠구나,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극대값이 1이다. 자, 그럼 보자.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따져보면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절대값 풀이해주는 자연스러운 분류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경우들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 값에 따라 또 분류해보는 거야.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이 될 때, a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주고 1과 a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상황을 나눠주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를 보면은 x축 기준으로 여기 a가 있고 여기 1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a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1과 a에서 x축과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극대값이 어디에 있어? 극대값. 이게 뭐냐면 이게 극대값이 되겠지. 극대값, 그치? 극대값이 얼마야? x축과 만났으니까 0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뭐가 되겠다? 모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나오겠어? 1과 a 같으니까 이 점에서 접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그 극대값이 있어, 없어? 극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또 뭐가 되겠다? 모순이 되겠다. 그럼 결국에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네. 1보다 클 땐 어떻게 그려질까? 그래프 상태를 보면은 여기 1이 있고 여기 a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졌다가 a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의 일부야. 얘들아 참고로 보여주면, 자,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인데 x가 a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만 그려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x-1, x-a인데 그 중에서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을 잘라서 그려놓은 거라고.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잘 보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이 몇 차 함수 그래프 일부야? 그렇지, 2차 함수. 그러면 극대라는 점이 어디서 생겨? 미분 안 해봐도 알잖아, 이거. 얘 어디야, 이거? 아니, 미분 안 해도 2차 함수니까 대칭축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의 x값이 얼마가 돼요? 그렇지, 2분의 a 더하기 1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때의 함수값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극대값 1이니까 그때 함수값 1이지,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a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x 이퀄 2분의 a 더하기 1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에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를 갖다 이쪽에다 갖다 곱해버리면은 2분의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2분의 a-1 제곱인데, 그런데 a가 지금 1보다 큰 값이니까 이 값 자체가 양수란 말이야, 양수. 그러면 제곱을 갖다 벗겨버리면 2분의 a-1은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1이 되겠다.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지? 풀마 1에서. 맞아? 자, 그럼 2 갖다 곱하고 1 넘기면 a는 얼마? a는 3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a는 3. 그럼 0부터 4까지 fx 적분해라 라는 것은 구간별 정적분이 되겠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 자,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의 dx 더하기 자 인테그랄 3부터 4까지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의 dx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요 뒤에 잔계산은 좀 우리가 생략을 할게요. 우리가 생략할게요? 네,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이 좀 풀어봅시다 스스로. 할 수 있지? 혹시 적분 계산 해주세요? 없어? 자 그러면 27번으로 넘어가자. 써? 자 27번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냐면은 자 이렇게 쓰세요. 1번 미정계수의 결정. 다 아는 거지만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함수의 극한에 나오는 미정계수 결정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물론 이 이제 분모 분자가 거꾸로 나온 식도 있는데 일단 요것만 그냥 쓰도록 할게.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알잖아 그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자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fa.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해됐나요? 이걸 모르진 않지 우리가 그지?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사실 27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다음 시험부터는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알겠지? 응? 이번에야 뭐 기말고사 끝나고 뭐하고 여러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자 최고차의 계수 1이고 상수항이 2가 되는 3차 함수니까 일단은 fx를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주어진 극한의 식에서 첫 번째 내용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0이 되겠다. 자 fx도 3차 함수니까 연속함수고 x제곱도 연속함수니까 1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f의 1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f1은 1이다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자 fx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주고 마이너스 x제곱에 저 뒤에다가 더하기 1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왜 이런 짓을 하냐?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 주려고. 알겠지? 그리고 극한식을 갖다가 두 개로 분리를 할게요. 자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여기 보이는 1을 갖다가 우리가 f1이라고 써도 뭐 상관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빼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자 그럼 x 마이너스 1 약분해 버리면 자 앞에서 남는 거는 뭐가 되고 f'의 1이 될 거고 뒤에서는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f'의 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f'1은 0이고 f1은 1이고 자 그럼 a, b 값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f' 3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구하고자 하는 게 f'의 3을 구해라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계산 마저 해줘요. 괜찮습니까? 자 28번 작년 수능 문제를 갖다가 조금 쉽게 변형한 거야. 작년 수능이었나? 평가원이었나? 조금 헷갈리는데 수능 문제 같아. 비슷비슷한 문제가 뭐 평균을 갖다 구하는 평균이 이제
자연수가 될 때 무엇을 구해라, 뭐 f 얼마보다 f 얼마가 크다, 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조금 쉽게 변형한 건데, 자 먼저 우리 그 표준화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해보자.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좀 보는데, 자 먼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준화가 가능한데 평균이 m값이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그럼 이때 이제 z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될 텐데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자 이러한 확률 변수가 되더라. 자 그랬을 때 이 z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표준화의 과정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x는 m이라고 하는 평균이 있을 텐데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야. 좌우 대칭이다 라는 말이 첫 번째 중요하고, 종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평균의 밀도가 높아지는 이런 함수란 얘기 알겠지? 응?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같은 높이의 y값을 구하게 되면은 m값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된다. 대칭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지. 평균이 만약에 똑같다. 평균이 똑같으면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겠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자, 요렇게 표준 편차가 좀 작아지면은 높고 좁게 분포하게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낮고 넓게 분포하겠다. 자, 얘를 A의 분포, 얘를 B의 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시그마의 A라고 하는 게 시그마의 B보다 작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B가 더 크다. 넓게 분포하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일정하게 되면 곡선의 모양이 일정한데 평균에 따라서 이제 뭐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Z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역시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게 되는데 자, 평균이 이제 0이 되는 형태. 0이 되는 형태야. 그래서 역시 이 값을 갖다 K라고 놓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K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번 조건에 이런 형태의 그 뭐라 그럴까? 확률값이 주어져 있어. 확률의 합이 1이래. 확률의 합이 1이 된대.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K하고 100 더하기 K가 M값으로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이럴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얘하고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합쳐서 확률이 1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 평균에 대해서 자, 예를 들자면 이 값이 K가 돼. 100 더하기 K는 K보다 큰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100 더하기 K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 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이랑 이쪽 파란색 부분의 면적이 어때요? 똑같겠지. 그지? 맞니? 이게 이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쪽 면적이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봐봐. 100 더하기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고,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쪽으로 넘기면은 100 더하기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돼서 전체 면적, 즉 1이 되겠지. 그지?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안 돼? 자, 다시 봐. 평균이 예를 들어서 30이야. 평균이 30인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값을 갖다가 15로 잡았어.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 얼마가 돼? 45가 되는 거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아, 얘네들이 같아야 되잖아. 45지? 그럼 생각해봐.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평균에 대해서 k하고 100 더하기 k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대칭되어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 m값이라고 하는 게 k와 100 더하기 k 중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m값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k 더하기
100 더하기 K가 되겠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이대로 둘까? 뭐 아니면 2를 갖다 넘기면은 2m은 2K 더하기 100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맞아요. 자,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2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서 나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삑사리가 계속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2k 대신에 우리가 뭐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 2m-100 집어넣어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x가 2m-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뭐 해주자?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럼 z로 바뀌면서 2m-100에서 얼마를 빼? 평균 m을 빼주고 표준편차 8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눠주고.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이 확률이 얼마가 된대? 0.0668. 그렇지? 자, 그럼 봐.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z축이야. 이렇게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해서 여기가 0.0668이 된다라고 하면은 0부터 이 값까지는 얼마가 되겠어? 이게 0.4332가 되겠지. 그럼 이 z값은 얼마인 거야? 그렇지, 여기 1.5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1.5가 되겠다. 그럼 8 넘어가면 2m 빼기 m이니까 m-100은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다. 그 m값은 112.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내가 통계 파트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정교분포 곡선도 그렇고 표준정교분포 곡선도 그렇고 너네가 그림을 계속 이제 그려가면서 상황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29번 문제 봅시다. 자, 두 문제가 남았는데 자, 전체 집합에 자, 원소 개수 몇 개? 원소의 개수 6개지, 그지?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그럼 얘들아,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부분 집합 몇 개야? 그치, 64개지. 2의 6승이니까. 그래서 부분 집합들을 AI라고 표시했을 때 64개가 나온다가 그래서야. 모든 부분 집합들을 갖다가 A1부터 A64까지라고 하자, 이런 얘기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그렇지, 3개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모든 집합 AI에 대해서 각 집합에, 자, 밑줄 그세요.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럼 판단을 해보자.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 근데 사실 내신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사실 뭐 많이 나와 있는 좀 유명한 문제 응용한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알겠지? 가장 작은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가능하지, 그지? 2의 제곱도 가능하죠. 2의 세제곱 되지, 그지? 2의 4제곱도 되지? 근데 2의 5제곱은 안 돼. 왜? 원소가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가장 작은 원소면 얘보다 큰 원소 2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는 일단 얘네 둘은 탈락.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해라가 되는데 2는 몇 번 나오고 2의 제곱이 몇 번 나오고 2의 세제곱은 몇 번, 2의 4제곱은 몇 번이 될까? 그걸 파악하면 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AI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모르겠어요. 괜찮아? 자, 그럼 보자. 이런 AI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게 있을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까지 될 수도 있겠지. 어차피 제일 작은 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얘를 일단 뽑아놓고 나서 얘보다 큰 거 2개를 더 고르는 거지. 자기보다 큰 게 5개 있는데 5개 중에 2개 고르겠다 이런 얘기야. 얘는 5개 중에 자기 자신 제외하고 3개가 더 필요하지. 얘는 4개가 더 필요한 거고, 얘는 5개 중에 5개 다 뽑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얘 10가지, 10가지, 5가지, 1가지, 총 몇 가지가 되겠다. 아이고, 26가지가 되겠다. 그치? 이해되니? 그럼 2의 제곱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AI는 자, NAI가 뭐 일단 몇 개가 될 수 있어? 3이 될 수 있겠지. 4가 될 수도 있고 5까지는 가능한데 6은 안 되지. 그지? 왜? 2의 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2는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얘는 선택이 됐고 이 중에서 고르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돼? 얘는 4시 2가 되겠지. 얘는 4시 3이 되고 얘는 4시 4가 되겠죠. 몇 가지? 6개, 4개, 1개. 총 몇 개? 11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얘들아, 이해되고 있어?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그럼 2의 세제곱은 몇 번이 나올까? 자, NAI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까지 될 수 있겠지. 왜냐면 2의 제곱 버리고 2의 세제곱 선택했으니까 남은 원소는 3개. 그지? 자, 그래서 얘는 3C2, 얘는 3C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가지, 얘는 1가지니까 몇 가지? 그치, 4번이 나오겠다. 그럼 2의 4제곱이 최소인 원소가 되는 NAI는 몇 가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NAI는 참 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경우의 수는 2C2가 되는 거니까 1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것에 이제 합을 갖다 구해라. 그럼 2는 몇 번 나오고, 2는 그치 26번이 나오고, 더하기, 자, 2의 제곱은 그치 11번이 나오고, 더하기 2의 세제곱은 4번이 나올 거고,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계산 한번 해볼까? 아래다 좀 이어서 쓸게. 여기만 좀 지우고. 자, 얼마가 돼요? 52 더하기 44 더하기 32 더하기 16.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이거? 60. 얘네 둘이 더하면 84. 그러면 144가 답이 되나? 맞아요? 이해됐지?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얘들아, 일단은 1번부터 29번까지 너네가 못 풀만한 문제가 있진 않았지? 그지? 물론 틀린 것하고 내가 풀 수 없다라는 건 좀 다른 거잖아. 뭐 너네가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다거나 아니면 기본 문제 연습이 안 돼서 틀렸을 수는 있지. 근데 지금 이제 설명 들으면서 와, 이거 내가 손 못 댈 문제구나 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상 29번까지는 없었지. 그지? 30번은 근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30번은 자, 봅시다. 문제 읽어보고 나서 공간이 모자라니까 뒤로 넘겨서 좀 풀이를 할게. 30번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함수 fx는 x3승 마이너스 12x 딱 보자마자 너네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 원점 대칭 함수구나. 홀수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지? 원점 대칭이구나. 얘들아, 평상시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빨리빨리 써놔야지만 실전 시험에서도 이거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게 보여. 그럼 실수 t에 대해서 a, fa를 지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이 뭘 뜻하는 거냐면은 fx, y는 fx 위의 점을 말하는 거야. y는 fx 위의 점. 알겠지?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또 나오는데, 기울기가 t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gt. 자, 이때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t가 t 콜 k에서 불연속이 되는 k값 중에서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gt가 불연속이 되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0이 된다야.
이걸 보고서도 사실은 뭔 소리야? 그러고서 접근을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그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t값 중에서 불연속이 되는 t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게 0이란 얘기지. 근데 t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위의 점에서 이제 직선을 갖다가 이제 그거네. 기울기가 t인 직선을 갖다 그었는데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는 불연속이 되지 않다가 0에서 처음으로 불연속이 됐다는 얘기야. 감이 와? 아니 봐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원점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이건 그리지 마. 자,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극대값은 서로 같을 거고. 맞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fa 뭐 이런 점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점에서부터 긋는데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근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때 GT는 얼마가 돼? 이때의 GT는 교점의 개수니까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이때 GT의 개수는 아니지, 절대값과 만나는 거니까 만나지 않잖아.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음수일 때 불연속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순간에 불연속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0이 되고 그 전까지는 0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갖다 좀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어떤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자,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보자. 여기다가 좀 이어서 여기다가 좀 같이 그리도록 할게. fx 미분을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3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에서 극점이 되는 거고,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돼?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더하기 2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16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f의 2는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y는 fx, 그리고 절대값의 그래프를 갖다가 자,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를 좀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 보이지, 그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이 될 때 처음으로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 점을 갖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값을 볼 수 있겠지. 이런 값, 그지? 일단은 요 그래프와 일단 만나야 되잖아.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면 이렇게 놓고 시작해 봤는데, 음수가 될 때 자, 이 점을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는 개수가 어때?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그런데 아직까지 t값은 현재 음수인 거잖아, 그지? t값이 음수인 상황에서도 뭐가 생겨? 불연속점이 생기니까 조건에 어긋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점도 안 되겠지, 그지? 맞아요. 이해 잘 안 되니? 잘 돼, 이해? 이해돼? 이해가 안 되면 말을 해야 돼. 얘기를 했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다시 한번 문제 읽고 이해를 좀 해볼게. 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자, 봐. 문제가 뭐냐면은 함수 fx라는 그래프 위의 점에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을 갖다가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a라는 값이, 자, 그림을 좀 따로 그려놓고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게 이제 절대값 그래프, 빨간색이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고, 검정색이 이제 원래 fx가 되는 거야. 이제 구분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런데 a라는 값이 이런 값이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야. 여기가 a, fa다 라고 해보자는 거지. 됐지, 그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t인 직선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려볼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부터 0을 거쳐서 양수인 경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이고 씨 어디 가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지? 기울기가 여기는 음수일 때,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0이 될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개수가 저 위에서는 한 개가, 뭐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다가 네 개가 됐다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변하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변하면 GT는 불연속이지.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가 되는데 그 개수가 변하면 GT 값은 상수함수로 나오니까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불연속이 되는 최초의 순간이 언제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값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직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됐지? 너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는 안 될 거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생길 텐데, 접선이 되는 순간보다 좀 더 가파르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가 되겠지. 그럼 교점이 두 개인 순간부터 접선이 되는 순간에 또 변하는데,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개수가 달라진다에 모순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 되는 점을 내가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네들은 안 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위에 이런 점이라면 어떨까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점에서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때 GT는 얼마가 돼? 교점 몇 개야? 빨간색이랑 두 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기울기가 두 개가 됐다가, 자, 예를 들면 0이 되기 전에 이것도 아직은 음수인 상태지, 그지? 이렇게 되는 GT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셋, 또 있네, 넷, 그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t 값은 아직 음수인데 GT 값이 달라졌어? 불연속이 됐어? 그러면은 처음으로 불연속이 되는 t 값은 0이 아닌 거니까 역시 모순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울게. 자, 안 되는 점을 또 찾았는데 여기도 안 돼, 이런 얘기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다 안 돼. 이렇게 해서. 됐지, 그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그려야 되는데, 자, 봐. 이렇게 극점에 접할 때가 기울기가 0인데 이 아래쪽에서는 될까를 생각해보자. 이런 데서는 기울기가,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때? 이쪽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니까 GT는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이 조금 더 내려서 여기 접하는 형태로 생각해봐. 자, 이렇게 접했어. 이렇게 되면 이때 GT 값은 얼마가 나와? 접점 하나 더 생겼으니까 3이 나오니까 역시 불연속점이 또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점도 안 돼, 그지? 이 위쪽에서는 될까 안 될까? 이 위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계속해서 교점이 두 개가 될 거야, 그지? 맞아? 교점이 두 개가 돼. 그러다가 0이 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두 개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도 두 개인 형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0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0에서 불연속이 어긋나지. 결국에는 어느 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 이 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되니? 요 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해돼 안 돼? 그걸 갖다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자 이렇게 봅시다. 요점의 x값이 얼마였냐 아까?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 사실 너네 이거 알고 있지? 접선이라고 하는 게 그 접점과 교점까지 변곡점에서부터 몇 대 몇이야? 1대2. 그러니까 이 점의 x값은 사실은 4,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지? 그걸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보세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였어? 16이었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시 함수와 만나는 거야. x의 3승 마이너스 12x 이렇게 해서 자 한쪽으로 넘어오면 방정식 풀어서 이제 교점 찾아야 돼. x 3승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은 0. 그런데 이미 마이너스 2라는 교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1 그럼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에 4에 그럼 마이너스 8에 16이니까 0이 될 거고. 자 그러고 나면은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2차식 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지? 그지? 더하기 2랑 마이너스 4로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4는 0. 근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마이너스 2는 접점이기 때문에 실근 2개야. 그럼 나머지 하나만 사실 찾아내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점의 x값이 4라는 걸 알았다. 4, 얼마가 되는 거야? 4, 16이지. 구해놨잖아 그지? 4, 16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a, fa라고 하는 점은 4, 16이라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지? 요 점은 찾았고 맞아요? 그럼 이제 뭘 구하래? gn의 값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은 음수는 아니고 이제 n값이 1일 때부터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일 때부터야 그지?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노란색 곡선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이제 구해야겠지 그지? 맞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요점의 x값도 좀 구해볼까 얘들아? 요 교점? 요점 지나갈 때도 이제 좀 변화점이 될 텐데 fx가 0 되는 점이 얼마가 되겠어? x의 x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오니까 2루트 3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루트 3하고 플러스 2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수 세보자. 자 먼저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인데 이렇게 봅시다. 어차피 기울기 음수인 상태는 우리가 볼 필요 없으니까 양수일 때부터 좀 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개수가 변하는 점이 바로 요 점을 지나갈 때가 되겠지 그지? 요 점을 지나갈 때 t값을 갖다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t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루트 3, 0과 4, 16을 지나갈 때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2루트 3분의 뭐 16 대략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지? x인가량 분의 y인가량 2루트 3이 대략 얼마야 이거? 3점 얼마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7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보다 조금 크네 그지? 2점 얼마가 되겠다. 얘는 대략 2점 얼마 2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다.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G1의 값하고 G2의 값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값은 개수 한번 세봐.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겠네 그지? 이 값은 6이 되겠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나갈 때 어때? 요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도 한번 구해보자. 자 이렇게 x인가량 4 y인가량 4가 되는 거니까 이때 t값은 4가 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2점 얼마랑 4 사이에 껴있는 3이라는 값은 어때? 3이라는 값은 G3 얼마가 되겠어? 지금 t값이 4가 될 때 하나 둘 셋 해서 3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G4는 3이 될 거고 그지? 얘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4가 되겠네.
이해가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점점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것보다 커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지? GT가 2가 되는데 언제까지 2가 될 거냐면은 그렇지, 접할 때까지가 되겠지. 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 t값은 뭐가 될 거냐면 f'의 4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다 4 집어넣을까? 3 곱하기 얼마야? 4 집어넣으면 6 곱하기 2 36이지, 그지? 이때 t값은 36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36까지 딱 나온 거네. 자, 그래서 n값이 5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을 때까지 gn이라는 값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의 36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한번 세볼까? 전부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6이라는 게 2개 있고 4가 하나 있고 3이 하나가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2는 몇 개가 있지? 이게 36보다 작고 5보다 커나 같으면 31개가 있는 거지, 그지? 마지막에 1이 되는 거고, 그럼 12 더하기 7 더하기 62, 63. 그럼 이렇게 해서 70이니까 82개가 되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82라는 값이 나오겠네. 괜찮아요? 괜찮지가 않지? 그지? 이해는 됐니? 이해는 됐어?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경우의 수를 갖다 분류해야 되는데, 불연속이 되는 최초의 기울기 값이 0이 되도록 점을 잡아봐라. 이것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큰 난관인데, 거기서부터 또 우리가 뭔가 기울기 값을 갖다 분류를 해가지고 각 경우에 이제 개수를 갖다 또 세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두 단계가 껴 있어가지고 한 단계가 지나가고 좀 이제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연속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았나. 왠지 정답률이 한 자리가 나올 것 같아, 느낌에는. 아무튼 얘들아, 이런 형태의 문제까지 너네가 복습을 좀 해봐야지 우리가 1, 2등급이라는 걸 좀 바라볼 수 있어요. 알겠지? 어렵더라도 꼭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